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우선 연휴 중에 해외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날, 헝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집중 제기가 되면서 금융시장이 좀 출렁거렸잖아요. 그런 어떤 재료를 하루에 다 반영했던 날이다 보니까 미증시 올라갔거나 말거나 일단 기본적으로 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날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좀 선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했고, 또 이제 증시가 선전할 수 있었던 거는 오늘 헝다그룹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았었는데 장 초반에 막 헝다그룹주가 30% 올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헝다그룹주에 대한 어떤 그룹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건가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오늘 시장을 크게 떨어지지는 않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MC라는 큰 이벤트, 사실 오늘 제일 중요했던 건 FMC였는데 FMC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나온 결과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정도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크게 매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어떤 평가를 좀 받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는 이제 이게 매달 1일, 21일, 그다음에 다음 또 1일 이렇게 되면 그 열흘 단위로 쪼개서 또 수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20일까지 수치를 보니 일평균 기준으로 31%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 그럼 지금 벌써 9월 20일이면 3분기가 끝나가는데 3분기까지 수출이 상당히 증가가 된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도 기업들의 실적은 좋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가를 좀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장의 주포는 지금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이 6일 연속해서 매수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매수가 며칠 나왔다가 이제 끊어지고 크게 여러 번이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주포가 매수하면 시장의 추세가 끊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크게 내놓지는 않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보면 빠지긴 했는데 잘 보시면 최근에 양봉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빠진다 하더라도 그 양봉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로서는 8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목요일이 됐는데 참고로 지금 금요일은 4주 연속 올랐거든요. 그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올라가면 이제 5주 연속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목요일은 8주 연속 하락. 금요일은 그동안에 올라왔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패턴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걸 잘 보시면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이제 투자자들은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밀리지 않는,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그런 거죠. 근데 저게 사실 지수만 저런 거고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수보다는 시장 추세는 좀 조정 분위기다. 최근에 2주 정도는 좀 조정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아마도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목요일 8주 연속에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오늘 아시아권 증시 보면 대체로 괜찮았거든요. 대부분 다 올랐어요. 동남아 증시라든가 중화권 증시 보면 올랐고, 특히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30%나 급등을 해가지고 홍콩 달러 기준으로 3달러 언저리까지 갔다가 이제 우리 증시 움직일 때는 10%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에버그란데 그룹, 이 그룹주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일부에서는 어제 이제 이자를 일부 지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지금 오늘 아직까지는 이제 나머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경영진에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어떤 발언들을 하고 있고, 이제 외신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채권단하고 협상을 해서 이자 지급을 좀 미루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합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자꾸 썰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면서 당장 파산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어영부영 또 이렇게 또 굽이 넘어가는 건가? 이런 어떤 기대감을 자극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헝다그룹 주가도 크게 올라가고 아시아권 증시도 대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그렇게 쉽게 밀리지는 않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5,600억 정도 매수를 해서 휴장일 때도 계속 매수하려고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 코스닥도 또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관은 매도했는데 연기금이 매수한 것도 특이하지만 기관이 코스닥을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게 기관의 일별 코스닥 추이거든요. 8월 24일 이후에 코스닥을 매수한 적이 없어요.
코스닥을 매수한 적이 없는데 기관이 코스닥을 매수로 돌렸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 물론 이게 뭐 단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기관이 향후에 좀 매수 기조를 유지해 준다라면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보면 화학, 의약품, 전기전자 이제 많이 샀고, 매도한 업종 수보다 매수할 때 좀 화끈하게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사고, 의약품, 셀트리온 뭐 이런 거 샀을 거고, LG화학이 또 화학 업종에 들어가니까 거기 많이 사고, 그러니까 운수창고 사고, 그러니까 기관은 매도긴 하지만 화학 사고, 운수창고, 통신, 금융 이런 거 사고, 의약품을 또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근데 어쨌든 대형주 쪽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이제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여줬고, 다음에 이제 종목들로 봐도 그러니까 지수가 확 떨어질 만한 그 매매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제 기관은 철강주를 던졌는데 뭐 카카오는 계속 매도하고 철강주를 매도했는데 매도 규모가 뭐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삼성전자 매도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이제 그렇게 봐서 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정도의 매매가 나오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1,800억 매수한 데다가 LG화학을 매수로, 최근에 이제 LG화학 매수하는 빈도수가 조금 늘긴 했죠. 근데 규모를 제법 강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주 팔고 전기전자 화학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철강 업종이 진짜 세다면 이틀 이상의 조정은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보통 이틀 빠지면 3일차에서는 매수가 들어온다. 센 종목들은. 근데 지난주에 이틀 빠졌다 3일째에 매수가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빈번해지면 약간 주도주로서의 힘을 잃게 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포트폴리오의 이동인지 여부는 좀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게 특징.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뭐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매수가 있었고, 코스피에서 항공주 매수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파라다이스 이런 거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모두 투어 들어와 있고, 뭐 참 좋은 여행 뭐 하여튼 이런 여행주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관들도 보면 모두 투어가 매수 역시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들 기관이 그쪽에 조금 베팅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추정도 좀 가능하죠. 그래서 약간 위드 코로나에 관련해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기관이 조금씩 좀 준비를 하는 건지, 이게 좀 추세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은 좀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주인데, 사실 오늘은 연휴 기간이 깊었기 때문에 특징주를 얘기할 건 별로 없고, 제가 이제 종목을 한번 이제 되게 눌려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보니까 이게 여기에 이 종목의 관심도가 되게 높아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추천 나온 케이스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이 종목을 코멘트를 해보면 그 STI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CCSS가 이제 주력 매출이죠. 이건 뭐냐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만들 때 보면 화학물질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화학물질이 균일하게 제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 시간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CCSS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반도체 공정, 디스플레이 공정 이런 거 할 때 이제 공장 만들면 초반에 이런 거부터 들여놓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 들어갈 때 가장 초반에 들어가는, 앞선에 들어가는 장비죠. 그래서 CCSS가 주력 어떤 매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웻 시스템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건 이제 디스플레이 제품 만들 때 이제 그 뭐 깎고, 다음에 이제 불순물 제거하고 뭐 이런 이제 일련의 공정이 진행이 되는 걸 웻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뭐 기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주력은 CCSS에서 거의 90% 나와요. 예, 또 웻 시스템은 한 9%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CCSS가 주력 이제 매출이다. 이거 이제 국내 점유율은 한양이한제하고 STI가 각각 40%씩 차지하고 있어서 두 기업이 독점하거든요. 말 바꾸면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는 초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고, 그런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뭐 AS 매출 나오는 거 정도, 뭐 그거 이외에는 이제 좀 매출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약간 좀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근데 이걸 잘 보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동률이 되게 낮아요. 30%가 안 돼요.
공장 가동률이.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낮죠. 그러니까 뭐 주요 거래선 딱 보면 이제 뭐 삼성전자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고 하는데 가동률이 30%도 안 돼. 그러면 공장이 놀고 있으면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왜 저렇게 되지?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예, 왜 저렇게 될까 이제 궁금한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뭐냐면 이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 내용을 볼 때 갑자기 한 번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발행 주식수가 1,300만 주였다가 1,580만 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280만 주 정도가 이제 확 올라가는 게 되고 그때 이제 그 보면 자본금도 자본 총계도 이제 확 올라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수가 늘었고 자본 총계가 늘어났겠죠.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어디다 썼을까? 그 돈을 갖다가 뭔가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썼으니까 그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에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이걸 비롯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또 이제 공장을 또 주문을 받기 위해서 증설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하려고 이제 투자를 한 거겠죠. 근데 투자를 했는데 공장 가동률에서 보듯이 그게 이제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힌 것만큼 안 돌아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증자 안 하고 증설을 안 했다면 공장 가동률은 기존 설비였다면 훨씬 더 저거보다 높았을 텐데 그러니까 증설해 놓고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잉크젯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아마 이게 이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 잉크젯 때문에 아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이게 뭐 그 디스플레이 만들 때 이제 필름 방식이 OCR이 있고 다음에 이제 OCA가 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액체로 붙이느냐, 양면 테이프 방식으로 붙이느냐. 그러니까 OCA는 양면 테이프 방식, OCR은 이제 액체로 붙이는 방식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대부분 이제 OCA를 씁니다. 근데 저게 단가가 좀 비싸요. 근데 이제 OCR로 쓰면 단가를 싸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이제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싼 건 알겠는데 이제 좀 겁나잖아요. 그러다가 제품 오류나 뭐 어떡하나.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시장에선 기대하고 있는 게 폴더블 폰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폴더블 폰은 기존 대비 필름이 두 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당장 눈앞에 봐도 두 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존에 하나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아니라 두 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필름 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가격을 더 싸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품을 싸게만 팔면 더 좋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 해결해 주는 게 이 OCR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OCR 공정에서 이제 접착제를 분사하는 장비를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거 이제 상용화 되네 마네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용화 되네 마네 하면서 주가는 못 올라가고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니까 이익률 떨어져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갇혀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몸에 사리가 한 100만 개 생겨야지만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 되거든요. 기대는 있죠. 예, 뭔가 기대. 이게 이제 왜냐하면 단가가 되게 비쌀 거기 때문에 이 장비 단가가 이제 기존 제품 대비 이익률이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요게 어느 시점에서 이게 상용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점프를 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익률이 뭐 기존 주력 사업에서 회복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 전성기 때 공장 가동률 막 120%씩 갔던 업체예요. 예, 가동률 120%가 가능한 거는 야간 근무까지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갔던 회사라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 이제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 투자하실 때는 비중 조절 잘못하시면 되게 고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쪽에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게 좀 조짐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수시로 체크를 해서 이게 시작이 되나 보다 할 때쯤 됐을 때 이제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종목 투자할 때는 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 세보 MEC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덕트.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식당 같은 데 가면 하늘에 그 공기 막 확 이제 그 고기 구울 때 연기 빨아들여 가지고 그게 파이프를 통해서 저렇게 천장에서 쭉 어디로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닥트라고 그러나요? 어른들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덕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거고 다음에 이제 PSP. 이거는 뭐냐 화학 공장에서 그 물질들이 막 이동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학 공장이란 말이 뭐냐면 엄청난 독극물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걸 어설프게 만들면 저기다 부식돼 가지고 도중에 썩어서 막 새고 그러거든요. 아무나 못 하겠죠.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모듈 제품. 이거는 이제 공장 설비 같은 거 만들 때 큰 덩어리를 하나하나 언제 조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모듈로 만들어서 현장 가서 딱 조립해서 끝내버리면 예를 들어 집 지을 때
뭐 집 현장에서부터 집 만들고 하고 하면 뭐 한 3달 걸린다고 했을 때 모듈로 외부에서 딱 만들었다 현장에서 그걸 딱딱딱 조립만 하면 며칠 만에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모듈 이런 거 만들어내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그 시설 같은 거 공장 이런 거 반도체 공장 뭐 이런 거 만들 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되게 높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SK건설하고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SK로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하고도 거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성상 아파트 많이 짓는다고 들어가는 설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아니면은 무슨 대형 유통 상가 예를 들어서 뭐 스타필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만들거나 화학 공장이라든가 반도체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심히 진행될 때 아니면은 매출이 확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보면 뭐 설비, 예, 뭐 업무용 시설, 공기정화, 뭐 이렇게 반도체 시설 이런 거 할 때 이제 주로 들어가고 플랜트 부분은 뭐 10%대밖에 안 되니까 크지 않아서 주로 이제 유통 업무용 시설이 많이 될 때, 반도체 투자 많이 될 때, 이럴 때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잠잠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뚝 떨어져 있죠. 예,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장 가동률도 지금 16.7을 제가 오늘 일부러 공장 가동률 20%안 되는 거 이제 골라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매출도 보면 분기별 매출 봐도 작년도 2분기에 1,700억 됐는데 지금 절반으로 뚝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없고 이 관련된 산업에 설비 투자가 좀 진행이 되나 뭐 이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한번 이제 머릿속에 저금하고 있다가 이게 딱 저축하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럴 때 한번 꺼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되게 나쁜 기업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참 나쁠 때는 그냥 진짜 몸에 사리가 몇백만 개 새겨질 때까지도 주가가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반전이 되면 실적이 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하셨다가 투자가 진행이 될 때 한번 꺼내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나 이런 걸 좀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좀 공장 가동률 못난이 종목들 시리즈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시 포인트 이후에 보면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헝다라든가 부채한도 협상 불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증시는 괜찮으니까 뭐 기업들 성장 전망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이미 추세를 잡았나? 그냥 이거는 오늘 가지고는 모르고 내일하고 다음 주 초까지 한 이틀 정도 이어지면 뭔가 좀 외국인들 동향이 진짜 심상치 않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오늘 환율도 초반에 세게 갔다가 뒷부분에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더 확신해도 되는 건가? 요걸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작 홍다의 본거지. 중국 증시는 무덤덤하거든요.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중국이 지금 하루에 20조 원씩 계속 유동성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 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악재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계속 버텨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이후에 중국 증시 흐름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DR. 제가 이제 뭐 ADR 말씀드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하락 종목 수가 계속 많잖아요. 상승 종목 수가 좀처럼 증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완전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종목들별로는 조금 돌리는 시도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과매도권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매물 소화는 조금 더 나타날 수도 있다. 완전히 마무리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제 뭐 무슨 공격적으로 본다 이거보다는 종목들별로 선별적으로 아직까지는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휴 효과는 아직은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인가요?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추석 연휴 끝난 첫날은 6년 연속에서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게 깨졌죠. 근데 매수 첫날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금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저는 가동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흐지부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내일 또는 월요일 정도에선 지수가 플러스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있을 때 안 움직여주면 투자들이 이게 오히려 현금을 더 만들어야 되나 이게 돌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에 시장이 플러스 나는 시도가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준다면 그런 시도들이 나와주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좀 특별한 게 있어서 제가 누굴까 이렇게 놨는데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온 것 중에 뭐냐면 미국에서 그 $5천만
상승 쪽에 베팅한 사람이 나왔대요. 옵션에서. 이게 이제 이게 성공을 하면 1조 3,600억 달러, 1억 3,600만 달러 정도 버는 베팅이라는데, 이게 사실 최근에 증시 걱정 많다는데 이게 5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옵션을 베팅을 했다. 그래서 이게 그 연말 랠리를 예상하고 베팅했다라는 것 같은데, 포지션 봐서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저 사람 시장 이 범위 벗어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오늘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와중에 되게 독특한 베팅이 하나 나온 게 있어서, 향후에 이제 이 사람이 바본지 아니면 진짜 뭔가 아는 사람인지 이거는 좀 며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특이한 게 있어서 그냥 약간 재미있는 뉴스로 하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번역계의 힘이니까 뭐 이거 보고 제 영어 잘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특히 이제 좋아요와 특히 구독하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